여러분, 골목가게 사장님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 빚이 무려 말입니다. 1억 4천만 원이다. 아유, 장난 아니죠. 게다가 1억 4천만 원에다 뒤에가 더 붙습니다. 1억 4,407만 원입니다. 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평균이에요. 평균. 이것을 쭉 펼쳐서 보면 말입니다. 심각해요. 2천만 원 미만은 쉽게 말하면 6.3%예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23.8%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 32.3%예요. 1억 이상 2억 미만도 18.3%고요. 이제는 이제 위로 가면 더 합니다. 2억 이상 4억 미만도 10.3%고요. 4억 이상은 7.3%. 엄청나죠. 4억 이상.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내니까 소상공인 1인당 1억 4,407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갚기가 쉬울까요? 아마 이거 갚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빚을 갚는 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소득이 늘어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소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1년 전 대비 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가 증가했다가 41%고요. 변화 없다가 33.4%고요. 감소했다가 25.6%입니다. 그러면 금융부채가 늘어났다가 41%니까 10명 중에 4명은 빚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빚이. 제가 실물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2022년입니다. 2022년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마 신용보증재단 중앙 이런 데서 조사할 때는요. 이게 그들하고 직접적으로 대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독하게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10명 중에 4명의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1년 전 대비 자금 사정이에요. 1년 전 대비 자금 사정이 감소했다가 67.2%입니다. 10명 중에 말입니다. 6.7명 7명 가까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벌어서 말입니다. 있는 돈을 까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버는데 왜 있는 돈을 까먹어요?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19.5%가 동일하고요.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은 10명 중에 1명 1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야, 실물경제 진짜 더 어려워졌구나. 제가 2022년에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아왔던 게 있습니다. 쌓아왔던 게. 규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펑펑 하고 터진 거죠. 그야말로 줄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되는 겁니다. 2년 1개월 동안 자영업자 문을 닫게 했잖아요. 영업시간 제한도 하고요. 또 사람도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2년 1개월 동안 결국 빚내서 버텨왔는데 지금 2022년에 풀어줬어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2022년 4월 달에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금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후폭풍을 지금 막는 데 그치고 있다. 막는 것도 다 못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계속 운영하겠다. 버티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83.2%라는 거. 10명 중에 8.3명이 나는 존버하겠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버틴다고 좋아진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버텨가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사업 전환을 하겠다는 분들도 7.9%가 되고 폐업하겠다 5.9%, 은퇴하겠다 3%, 이게 한 6.2%가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최악인 경우는 그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겠지만요. 살아야 되면 버텨야 되죠. 저는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틴다. 버텨야지 세상이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환진 TV도 노딱이 많이 붙으니까 이게 여러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볼 때 찾아서 오실 거예요. 다 찾아서. 예. 실제로 알람이 간다든가 또 자주 떠서 눌러서 보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노출이 덜 되거든요. 그러면 광고료가 완전히 폭감하겠죠. 실제로 광고료 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제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1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반에 이렇게 생방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요. 일단 제가 좋아요. 제가 잘하는 일이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좋고요. 두 번째는 저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100만 가겠죠. 저는 100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실하게 현장 경제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면 저는 당연히 100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경제적 지식이 더 많이 차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경험, 예, 제가 기자만 그래도 언론사에서만 미디어에서만 3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지식, 저는 이제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까지 받았거든요. 석사 박사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시간 강사부터 겸임 교수까지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예, 지식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하고 부딪히고 있거든요. 실물 경제하고 진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딪힌 지가 국밥집 3년 그리고 유튜버 3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또 공부를 계속하는 것. 그러면서 시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제를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버티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더 이상 포기해버리면 이 가게조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가게조차도. 그런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하면서 스스로를 도우면 말입니다. 결국은 그 스스로를 돕는 것을 보고 하늘도 돕게 돼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많지요. 빚이 적지 않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1인당 빚이 1억 4,407만 원이 된다 그러면 장난 아닌 빚입니다. 이게 갚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안감도 커지고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도우면 저는 1억 4,400만 원도 언젠가는 그것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닐까요? 저는 그 희망이 여러분 곁에도 있고 제 곁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